안녕하세요,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gingerbreadman cookies 만들어 볼 거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고 하나 시작하기 전부터 수정을 해야 될 게 레시피 반죽에서 클로브 파우더 1g만 들어갔는데 클로브 파우더 1g 뒤에 생강 파우더 1g, 시나몬 파우더 1g 이렇게 추가로 기재해 주시고요. 책 이렇게 여러 번 꼼꼼히 본다고 해도 이렇게 누락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영상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꼭 수정을 부탁드리고 사과드리고요. 또 혹시나 모르게 이런 식으로 재료가 또 누락된 게 있으면 그 해당되는 방송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클로브 파우더라고 했는데 아마 한국에 판매를 할 거예요. 판매를 할 거고 이게 바로 이런 건 미국에서 구입을 하거나 한국에서 구입을 해도 대부분 인도에서 만든 거죠. 인도나 그쪽 부분에서 이런 향신료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향을 맡아보시면 확실히 이제 시나몬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뭔가 정말 이국적이다. 서양 냄새가 난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베이킹에서는 가능하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정 없으시면 옆에 이제 시나몬 파우더나 생강 파우더로 대체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놨고요. 첫 번째에서 미국 베이킹에서 많이 쓰는 재료가 당밀이라는 mollasses라는 재료인데 그게 없으면 저희는 대체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체하는 방법을 레시피에 기재를 했거든요. 여기에는 버터랑 갈색 설탕, 소금을 넣고 하는 건데 이제 다 굳었어요. 이게 오늘 쿠키를 망할 수 있는 지름길은 이 갈색 설탕이 없다 싶으시고 백설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찐득찐득하고 이런 느낌이 안 나니까 아마 설탕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갈색 설탕과 백설탕이 풍미도 다르고 갈색 설탕이 금방 굳죠. 그만큼 습기를 많이 금방 머금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만들어 놓으면 이와 같이 갈색 설탕 비율이 많으면 굉장히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꼭 해주시고 또 다르게 쿠키를 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걸 식히지 않고 그냥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재료에 밀가루도 들어가고 계란도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서 다 익어버리면 쿠키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지금 책에서는 이거는 그냥 별게 아니라 버터와 설탕과 소금을 넣고 냄비에 끓여서 그냥 식힌 거예요. 식히면서 질감이 굳기 때문에 너무 처음 만들었을 때 이게 굳나 이렇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굳습니다. 굳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쿠키 커터가 아마 가장 흔한 쿠키 커터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는 제가 책에서 하나 소개를 못 드린 그게 있는데 미국에서 베이킹 하는 사람들도 사실 커터 하나로 여러 개를 만들고 싶잖아요. 하지만 이 쿠키 자체는 굉장히 겨울적인 색채가 많은 쿠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겨울이면 또 크리스마스가 있죠. 그래서 이 쿠키 커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핸드폰에 사진을 다운받아 놨는데 이런 느낌으로 응용을 하실 수 보이시나요? 이런 루돌프로 응용하실 수 있을 거니까 쿠키 커터 자체를 뒤집으면 되죠.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는 응용 방법이 있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재료가 준비가 됐고요. 이렇게 재료만 준비가 되면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계란은 당연히 실온이고 실온일 때가 제일 좋고 가루류는 다 이렇게 채를 쳐서 미리 뒀습니다. 그러면 성질이 다른 재료를 이제 섞으면 되는 거겠죠. 아마 방송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이제 감이 다 서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다음 쪽을 넘겨보시면 이 계란과 이걸 섞은 뒤에 준비가 됐으면 그 다음 거 섞어주시면 좋고요. 이런 식으로 살짝씩 버터가 분리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섞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끓이실 때 너무 막 빠글빠글 끓이실 필요도 없이 전체적으로 어우러졌다 저으면서 그렇게 끓여주시면 되고요. 이제 성질이 완전 다른 재료니까 조금씩 넣고 섞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그 파이렉스 그거를 이렇게 사용해줬으면 주전자처럼 돼서 더 따르기가 쉬웠겠지만 그것도 지금 뭐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했고요. 이런 도구 차이에 따라서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전체적으로 다 섞이면 넣어야 되는 게 나눠 넣는 목적 자체 중에 하나가 섞이면 넣으려고 하지 나눠 넣기만 하고 나누고 대충 섞고 나누고 넣고 대충 섞고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란에 흔적이 없구나. 특히 아랫부분까지 계란 어딨어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를 넣고
다시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세 개는 여기 이거에다가 가루를 넣는 걸로 했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이렇게 둘 다 넣어주셔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왜 베이킹 소다와 베이킹 파우더를 둘 다 썼냐 하실 것 같은데 부푸는 정도가 차이가 있어서 조금 더 부푸는 힘을 주기 위해서 베이킹 소다를 1g 넣은 거고요. 혹시 베이킹 파우더만 있고 소다가 없다 싶으면 뭐 생략하셔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있는 대로 다 쓰실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 됐고요.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가 넣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넣고 이 반죽은 냉장을 하는 반죽인데 냉장을 하는 반죽의 특징이 뭘까요? 냉장을 해서 굳혀야 될 정도로 묽다는 말이죠. 흐물흐물 거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흐물거리는 반죽일 때만 이 거품기로 섞지 평소에는 주걱을 사용하죠. 그래서 뭐 초콜릿 크링클 쿠키스 여러 가지 제가 이때까지 만드는 거를 뭐 거기도 그렇고 또 뭐 스니커드롤스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젓지 마시고 수건, 젖은 수건 하시고 묵직한 불 하고 가운데부터 해서 회오리 이렇게 치듯이 해가지고 가장자리를 한 번씩 요 옆에 날로 훑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다 섞어주시고 이렇게 씻을 때 너무 이 가루 날리지 않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항상 이 스패츌라랑 거품기는 정말 베이킹의 기본 중의 기본인데 언제 저게 필요가 하냐면 한 번씩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가 섞이고 있질 않죠. 이러면 저희가 100번을 이렇게 저어봐도 그냥 이렇게 따로 놓을 뿐이에요. 이럴 때는 한 번씩 이렇게 빼주셔도 되고 이걸로 이렇게 빼서 저희의 공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 늘 강조드리는 게 볼의 가장자리와 아랫부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가루가 많이 숨어 있을 줄이야. 그죠? 이렇게 그냥 보란 듯이 아주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뭐 거품기로 하셔도 되긴 하지만 이왕 스패츌라를 집어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늘 어떤 쿠키 반죽이나 뭐 제 책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을 보셔도 뭐 쿠키나 뭐 이런 바삭바삭한 걸 만드는데 과하게 칠해주세요 이런 말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늘 성질이 다른 재료가 전체적으로 섞일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볼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가 굉장히 이렇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저 보면서 하느라 하는데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세요. 네, 이제 다 됐어요. 한번 볼 때는 겉에다 됐고 속에 없고 다 됐죠. 이제는 랩을 여기 깔아놨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랩이나 비닐이나 편한 거 해주시면 돼요. 쿠키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반복돼서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깔끔하게 다 반죽을 긁어질수록 저희가 작업하기가 쉽겠지, 설거지하기도 쉽고 이런 거 하시기 위해서라도 이게 주걱 부분이 이렇게 좀 확실히 확 굽는 게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딱딱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잘 긁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긁어서 이렇게 굽혀지는 걸로 해주시고 지금 상태에서 늘 한 2cm 정도로 이렇게 해서 비닐이 살짝 작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한두 시간 정도 이상으로 냉장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따가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죽이 냉장하는 동안 저희가 이제 아이싱 장식을 만들어 둘 건데요. 이렇게 냉장하는 시간 동안 뭘 해놓으면 훨씬 완성을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몬즙은 18레몬즙이 파는 걸로 아는데 여기 직접 사서 짜서 쓰는 게 확실히 더 좋습니다.
좋으니까 혹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잘 저어주시고요. 완전히 여기 슈가 파우더는 꼭 채를 쳐주셔야 되는 게 설탕을 간 거고, 설탕이 특징이 흡수를 하잖아요. 그걸 흡수를 하니 물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 굽기가 쉬워서 채를 쳐보신 분들은 얼마나 잘 굽는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 이제 매끄럽게 됐다고 보시면 지퍼백이나 여기 짤주머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한번 아랫부분까지 다 긁어서 봐주시고요. 아무 덩이가 없다고 싶으시면 이제 짤주머니에 넣는 방법 중에, 제가 며칠 전에 뭘 할 때였는지 이거를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유리컵에다가 이렇게 하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혹시 이런 깍지가 있으실 경우에는 보통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깍지를 하면 쑥 빠지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안 하시는 방법은 여기 뾰족한 부분 보이세요? 뾰족한 부분에 맞게 이렇게 사이즈가 맞겠죠. 그러면 한 이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 위에서 3분의 2 정도를 자르면 큰 실수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분의 2니까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가위로 자르고, 과감하게 자르는 것보다는 소심하게 잘라서 하시는 게 실패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실패하시는, 이렇게 하면 살짝 타이트하면 조금만 더 잘라주면 되고, 크게 자르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딱 맞게 해주셔가지고, 이걸 이렇게 할 때 이대로 두면 그대로 구우면 줄줄 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지 않게 해주신 뒤에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채울 거고요. 채우기 전에 다른 거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짤주머니도 없고 깍지도 없다 그러시면 미국에서 자주 활용하는 방법이 지퍼백 안에 아이싱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기가 아이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살짝 이제 가위집 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없을 때는 그런 임시 방편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넣어서 고무줄로 묶어야지, 묶지 않으면 또 위로 다 튀어나오기 때문에 항상 처음 베이킹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런 짤주머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시지 않게 최대한 팁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 긁어주시고요. 진저브레드 쿠키는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아이싱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엊그제 제가 팝타르트 할 때 말씀을 드렸군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있어도 크게 부족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라인만 그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이렇게 하셔서 손이나 스크래퍼 같은 걸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마음에 드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해서, 저는 항상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집게로 딱 하시는 분도 봤는데, 저는 그냥 고무줄로 묶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해주셔도 되고, 그러면 확실히 더 이렇게 묶어지니까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나머지 정리하고 이렇게 쿠키 반죽 쿠키까지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시고요. 이게 막 새고 이런 게 여전히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관해 두시면 따로 막 이런 거치대 이런 거 사지 않으셔도 잘 보관을 해 두실 수 있습니다. 반죽을 냉장고에서 꺼냈고요. 이렇게 굳어져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닐보다는 유산지 이런 거를 사용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그냥 미시면 자꾸 들어붙고 덧가루를 사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산지나 이런 비닐 같은 걸로 꼭 눌러주시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한 4mm 정도? 0.5cm 이하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얇으면 식감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한 방향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반죽이 딱딱해 보여도 밀면 쉽게 물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펴주신 뒤에 가운데 부분을 밀어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쿠키 모양이 다 일정해야 되니까 모든 부분 일정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 밀어봤고요. 너무 얇지 않게 조심을 해주시고요. 너무 얇지 않고 일정하게 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 요 정도로 되면 되고요. 네, 보이시나요? 보이시고 이제 모양을 찍어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뭔가 지금 좀 모양이 났죠? 자국이 난 게 싫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서, 항상 표면이 예쁜 모양으로 들어가야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 번 미는 것만으로도 자국을 다 지울 수가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덧가루를 살짝 묻힌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바로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스티커 떼시듯이 하나씩 떼가지고 지금 오븐팬에 놓을 거고요. 혹시 질어서 반죽이 만들기 힘드시다 이러신 분들은 이 상태로 쟁반 같은 데 넣어서 살짝 냉장을 해두셨다가 하셔도 돼요. 네. 모양을 찍고 남은 반죽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얼마나 더 나올까 싶지만 네, 많이 나와요. 아마 지금 6개를 모양을 찍었는데 그만큼 더 나올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시고, 이거 미실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비닐이 있으면 좋을 때가 이렇게 한번 뒤집을 수도 있어요. 완전 네, 판을 뒤집어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비닐의 장점은 이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는데 랩의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게 막 자국 나는 거 신경 쓰이시고 너무 얇아서 나는 싫다 하시면 편하게 유산지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모양 찍어서 사용해 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씩 더 내주시고, 정말 마지막에 자투리 남은 거는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굽도록 하겠습니다. 버리지 마시고요. 결과물이 구워져서 나왔고요. 팬닝 하실 때 아까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퍼짐이 있는 쿠키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시면 다 부풀기 때문에 적당히 띄워서 해주시고, 이런 색깔이 진한 쿠키들 구우실 때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완전 더 구워야지 하시다가 완전 오버베이크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럴 때는 처음에 이런 데서 딱 쿠키를 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런 스패츌라나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쿠키를 떼는 용도에 이런 게 한국에도 판매를 할 거예요. 그냥 일반 스패츌라로 이렇게 하다가 모양이 다 부서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여기 요렇게 저기 각이 있죠. 이렇게 해서 해보고, 여전히 따스하고 살짝 무를 수가 있는 상황인데 뒤에 색감 이런 걸 보시면 이제 아직 물러도 해도 되겠다. 식힌망으로 이렇게 해서 옮기신 뒤에 식힌망에서 식으면서 굳습니다. 식힌망이 단순히 식히는 용도라기보다는 식힌망 위에서도 있기 때문에 잔열로 익고 있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딱 뗐을 때 딱딱 하면 네, 좀 그러세요. 그러면 돌덩이처럼 완전히 식었을 때 돌덩이처럼 딱딱한 게 나오실 거고요. 반죽이 아까 얼마나 진지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는 냉장고가 아무리 작아도 이 정도 사이즈는 되실 거니까 이 팬째로 이렇게 쿠키 굽기 전에 반죽을 올리셔가지고 냉장을 15분 정도 해두셨다가 구우시면 모양이 형태가 크게 망가지지 않아서 나옵니다. 하지만 진반죽이고 원래 퍼짐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쿠키 커터 그대로 모습은 나오지 않고 이 정도 퍼짐이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고기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아이싱 하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 아이싱이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뭐 레몬이나 슈가 파우더에 따라 성질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 항상 이런 컵 같은 여기에 하기엔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팁이 지저분하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겠죠. 팁을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각을 저희 무슨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니까 직각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직각으로 해서 한번 얼마나 되는지 보자. 이렇게
이게 글자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아니잖아요. 일반 제가 서울에서 수업할 때 항상 이렇게 하셔가지고 망하시는 분을 많이 봤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모양도 엉망이지만 팁도 또 다 더러워져요. 그래서 아이싱을 떨어뜨린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컵이 아주 열일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떨어뜨린다,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하시기 때문에 너무 빡빡한 아이싱보다는 묽은 게 좋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제 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그린 모양이 있고, 테두리를 그리지 않고, 뭐 M&M 같은 거 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게, 색소를 일일이 만드는 것보다는 M&M으로 그냥 붙이는 게 좋잖아요. 풀칠을 하듯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꼼수죠. 그렇게 해서 너무 가까이 잡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몇 번 해보시면 후딱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젓가락 열일을 하는데, 젓가락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젓가락을 저희가 왜 쓸까요? 왜냐면 이제 얘는 치마를 제가 입혀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하다가 모양이 틀리잖아요. 모양이 틀리거나 혹시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니라 조금 번졌어 하시면 일반 집에 있는 쇠젓가락이나 나무젓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씩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색깔 화려한 걸 원하시면 이게 완전 마르기 전에 이런 데다가 M&M 같은 거 붙여주시고요. 붙여서 해주시고, 책에는 이제 미국 와보신 분들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미국은 한국처럼 뭐 음식으로 장난치지 마라 이런 게 덜해요. 덜하기 때문에 제가 뭐 견학 같은 거 하면서 뭐 진짜 슈퍼 같은 데서 진저브레드 쿠키 하우스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큰 집 같은 거를 그냥 장식용으로, 정말 베이킹 재료도 싸고 사람들의 관념도 한국처럼 차이가, 그렇게 음식을 막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서는 소중히 하고 먹는 건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훨씬 덜하기 때문에 이런 거 실어놨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봤고요. 저희 다음에는 또 완전히 다른 걸로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That's everything for this recipe. Hope you enjoyed it and see you in the next video. Thanks. Bye bye.